200만 원 달러면 우리 돈으로 무려 45억에 가까운 네. 돈입니다.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김정은 가족들의 호화 생활과 네. 지금 북한에서 쏘고 있는 미사일. 미사일 그게 개발하는데 돈이 들어갔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면 이 이재명 지사가 전 지사가 한 네. 행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에 일조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일이죠, 정말.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번에 이 궁평 지하차도 이 뭐 사고의 근본 원인은 미호강이 범람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방이 맞습니다. 붕괴했는데 네. 이걸 보니까 이 미호강 준설을 해야 된다. 미호강 뭘 해야 된다 할 때마다 환경단체들이 절대 안 된다. 네. 라고 했고 60년 동안 준설을 못 했대요. 네. 아, 근데 이것도 아무리 환경하지만 이게 뭐 환경보다 치수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환경부가 하는 일은 환경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네. 그렇지만 준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보전하고 반대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부처에다가 사실은 이걸 개발하고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되고 그렇죠.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갖춰다가 합쳐놓으니까 당연한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게 된 그 배경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네. MB 정부 때 했던 4대강 네. 이제 개발 사업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굉장히 잘못된 악으로 이제 그렇죠. 취급을 하고 예. 뭐 보호 해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감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큰 수해가 나고 하면도 4대강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전혀 않습니다. 4대강은 안 넘쳐요. 전혀 문제가 네. 없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지류하고 그렇죠. 지천들에서 맞습니다. 문제가 그때 일어나고 그걸 있는 못했어요. 있습니다. 야당이 네. 반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류 지천 자체가 이게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안 됐던 거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작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냉천이라고 포항에서 그렇죠. 이 맞아요. 물이 넘쳐나가지고 아파트 지하로 주차장으로. 지하 주차장에서 사망 사고가 생기고 그렇죠. 또 저기 우리나라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포스코가 물에 잠기는 그렇죠. 그러한 결과가 생겼거든요. 맞죠, 이것도 맞죠. 준설을 해야 된다고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네. 미호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기자분들하고 환경부를 출입하는 기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네. 환경부에는 뭐 댐을 만든다든지 준설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 자체를 굉장히 금기시하는 그럼 분위기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관련해서 수해가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국민들께서 원상 일상으로 회복을 하신 다음에는 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깊이 저희가 살펴보고 이러한 부처가 만약에 이제 환경부가 관할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은 네. 예전처럼 긍교부로 옮겨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 부분들을 통할해서 네. 처리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에 그 예천에 산사태가 난 지역에 네. 대통령께서도 가서 본인 이런 거 처음 보셨다는 네.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 그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이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견되는 지역들이 전부 아니었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뭔가 자연 환경이 변하고 또 그에 따라서 사람의 그 손길이 산에 닿게 되면은 계속 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지금 이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살펴보기 위해서도 국내에 있는 모든 산과 그 지천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빅데이터들을 전부 모아가지고요. 네. 이거와 관련된 통합적인 관리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 전부 폐지하고 이번 이제 재원 수혜 이 재원을 수혜 복구 및 피해 작업에 이제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가 예산이 대통령 삼짓돈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게 말한 삼짓돈이냐고 말한 의원님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네. 지금 대통령께서 그래 말한 네. 그 기조에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 현재 이제 정부를 이양받을 때 국가 나라빚이 네. 지난 정부에서 400조 이상 쌓였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400조가 쌓였는 그게 결국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니 네. 우리가 긴축 정책을 통해 가지고 네. 저희 나라 빚을 줄여야 된다. 이게 가장 큰 기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긴축 정책이다 보니까 추경을 안 하려고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면은 지금 예비비를 네. 총동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예비비를 총동원해 가지고 지금 수재가 일어난 지역에 재난 지역에다가 빨리 돈을 풀어 가지고 예. 이 모든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제 원상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사실은 법과 관련되어지는 일이기도 한데요. 시민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네. 불필요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게 없는지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보조금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해보니까 8천억에 가까운 보조금이 잘못 집행됐다라고 그렇죠. 하는 사실이 밝혀졌지 그게 않습니까? 쌈짓돈이에요, 그게. 그렇죠. 자기들이 쌈짓돈 쓴 거예요. 맞습니다. 나라 그렇게 돈을. 한 거를 가지고 이제 다시 국민들을 위해서 쓰자. 이게 네. 대통령의 원 뜻입니다. 네. 그거를 그렇죠, 갖다가 맞아요. 저런 식으로 왜곡해가지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시민단체란 명분으로 또 뭐 노조란 명분으로 태양광이란 명분으로 다 쌈짓돈 다 줬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다 헛돈 쓰는 거. 그리고 사실 지금 추경하자 근데 추경을 하면 뭐 당장이야 돈이 나오지만 그 돈 누구 주머니에서 나갑니까?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죠. 그럼 구축 효과가 생겨요. 이걸로 써봤자 이 돈을 또 못 쓰니까 경기는 더 나빠지고 이자율 올라가고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 돈 쓰면 돈이만 나오는 줄 알아요 그냥. 맞습니다. 그 또 시중에 돈이 추경이 나와가지고 돈이 많이 시중에 흘러다니면 물가가 올라요. 또 물가도 네. 오르죠. 물가가 오르게 되면 다시 또 금리를 올려야 맞아요. 되거든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네. 굉장히 바르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게 사실 네. 이 정부의 그렇죠. 생각들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사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네. 지금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박용훈 이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에다가 김건희 여사 에코백 안에 샤넬백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또 이제 아니다 이렇게 정정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경찰에 고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비판 수위를 어느 정도 조절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심한 또 아닌 말고식의 이런 비난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야당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무 말 대잔치, 막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것을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거의 뭐 스토킹 수준으로 거짓을 그렇죠. 유포를 하고 있고 뭐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뭐 빈곤 포르노니 이런 말까지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또 김연겸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2차 가해에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SNS에다가 사죄인지 아닌지 모를 듯한 이제 글 하나 그러니까요. 올리니까 사죄했으니까 징계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을 보면은 이재명에게 득이 되는 표현을 하느냐 아니냐가 저는 징계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같이 그러니까요.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씁쓸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도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드는 자괴감이 저런 분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을 받는다는 부분도 사실은 솔직히 부끄럽기도 하고 네. 화가 나기도 합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또 SNS도 활용을 해가지고 현안마다 이렇게 파상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여권 인사들의 대응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여론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밀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야기는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국회에 들어오면서 우리 당에다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당이 지금 야당보다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논객이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린 네.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논객을 키워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하는 이유가 사실 활동을 열심히 잘했다고 해서 뭐 저에게 큰 플러스가 되거나 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리스크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하는 모든 방송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생방송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부담이 잘못하면 되죠. 또 네. 예, 그래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저도 이 공부를 하는 편인데 네. 그렇게 하면서 늘 조심스럽고 긴장 상태에 있으면서도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렇지 않으면 야당하고 싸우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맞아요. 활동을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예. 또 야당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공격을 하더라도 네. 우리는 보수가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럽니까 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지켜가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으로 맞아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더 이거는 확대 사실에 부합해서 예, 팩트를 갖고 싸우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네.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막말로 또는 뭐 괴담 또는 가짜 뉴스 이런 걸로 하면은 처음엔 통할지 모르죠. 나중에 예. 사람들이 알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가 얼마나 희화화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네.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 얘기가 나왔으니 네. 지금 가장 지금 핫한 뉴스들이 나오는 부분이 또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종 그 예. 비리 의혹들인데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진술한 내용이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네.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을 사전에 이미 보고 이 있다. 대표한테 보고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방북 비용 대납한 거 결국 이 대표가 알고 그 지시로 한 거 아니냐?
또 이 대표가 여기 뭐 방북 비용 대납 여기에 주범 또는 공범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정진상도 마찬가지고 이화영 부지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 최대의 결정권자가 멘토가 없는데 그 큰 일을 벌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도저히 그렇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화영 부지사의 무게는 유동규하고 뭐 비견해가지고 언론에서 더 나던데요. 네. 유동규는 그 위에 사실은 김만배가 있고 그 위에 정진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증명해가는 과정이 사실은 검찰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네.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이화영 같은 경우는 거의 정진상과 같은 급입니다. 왜냐하면 이화영은 이해찬의 가장 신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저기 이제 대선 주자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내의 주류 세력을 잡아야 그렇죠. 되는데 그 주류 세력이 이해찬 세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선에서 이기게 된 가장 큰 공로가 그 세력에 의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가 가지는 그 무게감이 다른 유동규하고는 그렇죠. 다릅니다. 다르죠. 그런데 이 결이 사람의 다르군요. 입에서 이제 드디어 그 정진상을 통해 가지고 시켰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갖고 나는 상방울의 김성태에게 그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네. 하는 사실을 이제 전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 대북 송금 사건은 명확한 게 뭐냐 하면 네. 500만 불하고요. 300만 불이 북한으로 넘어간 맞죠. 사실 자체는 너무나 명확하게 증명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넘어갔는 거 하는 것도 국정원에서 이미 자료가 다 있는 거예요. 네. 그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때의 국정원이거든요. 그러한 자들이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확하긴데 네.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쓰여지게 됐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제 진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네. 이 진술들이 그 김성태의 진술과 이화영의 진술이 합치가 된다면 그렇죠. 사실은 이재명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네. 이재명 대표 한 명 빼고 나머지 진술 다 네.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북한에 방북 그 대가로 줬다. 네.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 네. 그 수혜자는 누구냐? 이재명이다.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사실 그 자치단체장을 하신 분들에게 네.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북한을 방문할 때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대가가 사실은 유엔에서 북한을 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 300만 원 달러면 우리 돈으로 무려 40억에 가까운 네. 돈입니다. 그 40억이라는 돈을 주고 갔을 때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저는 김정은 가족들의 호화 생활과 네. 아니면 그에 더해서 저는 지금 북한에서 쏘고 있는 미사일. 그게 개발하는데 돈이 들어갔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면 이 이재명 지사가 전 지사가 한 네. 행위가 이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에 일조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이적행위죠, 일종의.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증명할 네. 방법은 없지만 네. 그렇게 유추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말을 바꾼 것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을 보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검찰 탓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날 저 화면에 비치는 이재명 대표의 표정 자체가 네. 굉장히 경직돼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기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몰라서 조금 당황하고 있는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을 저는 네. 받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사실은 그 이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입을 닫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여유롭게 네.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소설 쓰고 있다는 얘기도 네, 그렇죠. 하고 소설이라고 그리고 그랬죠. 뭐 유튜브에 나오셔가지고는 그 상방울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으니까 내일을 살본 것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랑 이번 그 저기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표정을 두 개를 딱 대비해 놓고 나면 그렇죠. 너무나 지금 다르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는 그 이화영 저기 부지사의 부인의 그 저기 탄원서 네. 그게 바로 저는 저희 검찰로 가야 될 탄원서가 왜 민주당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네. 발표하느냐. 그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대처하는 게 굉장히 지금 기민하고 네. 그다음에 또 엄청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는 걸로 봐서 네.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협박하고 회유해서 뭐 조작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벌써부터 이제 뭔가 이 꼬리 자르기 하려는 건지 뭔지 하여튼 결국 이재명 대표는 뭐 여기에서 이것과 관계가 없고 방북 비용 이거 이재명 대표 모르는 일이 저건 조작된 진술이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또다시 방탄 프레임 짜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곧 소환 조사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화영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네. 프레임으로 가지 않으면은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모든 일어난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네. 부정부패와 관련되어져 있는 정점에 이재명 지사 말고 다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네.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걸 갑자기 윤석열 게이트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가는과 동시에 또 참 아이러니한 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민주당의 혁신위에 1호 혁신이 그 불체포 특권 내려놓게 해요. 근데 네. 이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모두는 저도 네. 서약을 했는데요. 네, 예. 서약을 해가지고 전체가 이제 저희가 그 서약을 했는 거를 발표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라고 하는 네, 조건을 조건을 붙여요. 붙였죠. 네. 붙이는데 그 이유가 저는 봤을 때 내부적으로 다 네. 동의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가지고 갔는데 이것의 첫 번째 저는 주자가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지금 재밌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부당한 정장 청구랑 할 거 아니에요, 네. 또.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그 도덕성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네. 거가 물 건너가기 때문에 네. 굉장한 수령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네.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되면 네. 가결 안 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겁니까? 저는 가결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걸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정당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인터뷰할 때도 검찰이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한 거고. 정치는 자신이 하고 계시죠. 정당하지 검찰은 않다라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 31명은 우리는 아예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조건이 없어요, 그분들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다 합쳐보면 국힘 그분들 정의당 무속하면 과반이 돼요. 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럼 영장 날라오면 막상 정말 한번 투표해보면은 가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하지 못하죠. 저 우리 당의 그 박수영 의원님께서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표현을 하셨던데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 문제로 불체포 특권과 관련되어지는 문제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일은 안 일어났으면 그러니까요. 좋겠고요. 네. 사실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놓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했던 얘기는 그겁니다. 뭐 헌법에 있는 뭐 권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 걸 거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네.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판사 앞에 가가지고 스스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변명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불체포 특권이 있냐 없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방탄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지 네.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정당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영장이 정당하면 발부하는 거고 아니면 맞아요. 기각시키는 거고 거기다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또 이재명 대표는 자기 비리 혐의 때문에 이 방탄, 불체포 특권 여기 매달리고 있고 또 돈봉투 받은 의원들 20명 넘. 네. 그 다음에 또 각종 뇌물 받은 의원님들 또 무슨 정치 자금 받은 의원님들 보니까 한 30-40명 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 그분들이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딱 손잡고서 방탄 프레임을 여전히 갖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사실은 국민들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 네.